지난 시간에 이어 법령의 2계에서부터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법에도 2계 질서가 있는데 헌법이 최상의 법규이고 그 밑에 법률과 조약, 그 밑에 대통령령과 헌법기관의 규칙, 그 밑에 총리령, 부령, 즉 각 장관의 부령이 있고 그 밑에 각종 행정규칙과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 등이 있습니다.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있는 민법의 앞부분을 캡처한 것입니다. 법령의 형식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법령은 맨 위에 법률 제 몇 호 하고 법령의 제목이 표시됩니다. 형식은 편, 장, 절, 조, 호, 항, 호 순으로 편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문이 몇 개 안 되면은 편이나 장이나 절 등은 안 할 수도 있죠. 법령을 보다 보면 제 몇 조의 2라는 조문이 보입니다. 이는 해당 조문을 만든 이후에 사정 변경에 의해서 새로운 내용을 규제하고자 할 때 그렇게 개정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규정한 이후에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죄가 생기니까 이를 규제하고자 347조의 2를 신설한 것이죠. 다음, 한 개의 조문에 2개 이상의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 다만, 그러나 등으로 연결될 때에는 단서 조항으로서 첫 번째 문장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구가 없을 경우에는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을 좁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헌법 제23조가 그런 것이죠. 재산권은 보장하는데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의 적용은 판사가 재판을 할 때에는 3단 논법으로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확정하고 관련된 법규를 해석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사실의 확정은 증거에 의해서 합니다. 이를 증거재판주의라고 하죠. 증거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법관이 확인을 하고요. 확인을 할 때 때로는 추정을 하거나 간주할 때도 있습니다. 추정은 주의 사정이나 사물의 성질에 비추어 일단
사실의 존재 여부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추정된 것과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추정의 법적 효과는 깨지게 됩니다. 민법 844조에 보면은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자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아들이 처의 불륜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자식임이 입증된다면 추정의 효과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간주는 공익 등의 이유로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주는 추정과 달리 반증만으로 그 결정을 전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정 취소의 법적 절차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법 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종선고의 효과에 의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즉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종자가 살아 돌아와도 그것만으로 실종선고의 효과가 뒤집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실종선고 취소를 위한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간주의 효과는 추정의 효과보다 강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추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추정의 법적 효과는 깨집니다. 그러나 간주 결정한 사실은 그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야 바꿀 수 있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법 해석의 기준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입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하는 해석을 유권 해석이라고 하고 학자들이 하는 해석을 학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해석의 방법은 문리 해석, 문자마다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물리 해석이라고 하죠. 축소 해석, 문자 표현보다 축소해서 해석을 하는 것을 축소 해석이라 하고 법 조문보다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을 확장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리 해석보다는 유권 해석이 더 엄격하겠죠. 유권 해석은 입법 해석, 사법 해석, 행정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법 해석만을 설명하겠습니다. 사법기관이, 즉 법원이 구체적인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리는 해석, 이것을 사법해석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판결의 형식으로서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리는 것입니다.
신급제가 있기 때문에 하급심의 판결이 상급심에 의해 파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건에 관한 한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확정을 하고 법을 해석을 해서 결론을 내릴 때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법의 제재는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강제 수단을 말합니다. 헌법상 제재는 탄핵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례를 겪은 바 있고, 또 최근에 판사를 탄핵 소추를 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죠. 그리고 형법상의 제재는 형벌을 과하는 것입니다. 형벌에는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의 형법을 보면은 사형, 노동 교화형, 노동 단련형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상, 즉 상법이나 민법상 제재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구체적인 사건을 증거에 의해서 확정을 하고 관련된 법규를 해석해서, 사법부에서 하는 해석을 사법 해석이라고 그랬죠. 위법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즉 판결을 내리는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법이 구속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힘, 이것을 법의 효력이라고 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효력과 형식적인 효력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규범적인 타당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타당성이라 함은 법규 내용이 정당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보편 타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효성이라 함은 강제 규범으로서 법규범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악법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문화된 법, 이는 실효성이 결여된 것이죠. 법의 형식적인 효력은 시간적인 효력, 장소적인 효력, 인적 효력을 말합니다. 법은 시행일로부터 폐지하는 날까지 효력을 갖는 것이죠. 각 법령과 조례 등의 시행일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령은 그와 동위 또는 상위의 법령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개폐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저촉되는 동의 또는 상위 법령이 새로 제정되면은 묵시적으로 소멸되기도 합니다. 법은 시행 기간 중에 발생한 사항에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죠.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데 법이 적용을 받는 자에게 크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법의 획일화를 기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헌법과 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소적 효력은 그 국가의 전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주권이 미치는 공간에 효력이 미치죠. 주권이 미치는 공간이라면 영토, 영해, 영공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 원칙에도 예외가 있는데 국제법상 치외 법권이 있는 자가 사용하는 토지나 시설, 구역은 우리나라 영토 내에 있더라도 우리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른 국가의 영해나 영토에 있는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등은 우리 법의 효력이 미칩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